안녕하세요. 강남 자취하는 중년 CTO 개발 코치입니다. 개발자 취업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챗GPT에게 코딩 한 번씩은 시켜보셨을 겁니다. 단 몇 초 만에 제가 며칠 동안 좀 고민해야 되는 알고리즘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기가 찼습니다. 이제 개발자는 필요 없어지는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실제 얼마 전에 만났던 신입 개발자 한 명은 최근 면접에서 AI가 할 수 있는 일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AI가 개발자 일자리를 대체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AI 시대의 개발자로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역량을 키워야 취업에 유리할지 제가 조사한 최신 동향과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제 의견을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AI 코딩 도구들은 최근에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GitHub 코파일럿이라든지 챗GPT, 클라우드 같은 도구들뿐 아니라 커서나 윈도우 서퍼 같은 에디터의 발전도 눈부십니다. 그런 도구들은 코드 작성, 디버깅, 리팩토리까지 다 지원합니다. 실제 스택 오플로우 설문에 따르면은 개발자의 70% 이상이 이미 AI 코딩 도구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최근에 그리고 각광받고 있는 AI 에이전트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순수 자연어를 이용해서 개발 결과물을 바로 만들어내는 것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령 무슨 채용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거기에 알맞는 페이지 구성을 해가지고 뭐 가입도 하고 인증도 하고 그런 것들을 바로 결과물을 바로 내보여 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도구들에게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현 시점에서의 한계입니다. 첫째는 AI는 문맥 이해나 비즈니스 로직 파악에 취약합니다. AI는 기본적으로 패턴을 학습하고 있고 실제 비즈니스의 복잡한 요구사항을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제 시스템에서 환불 정책의 미묘한 차이나 법적 규제를 고려한 설계는 여전히 인간 개발자의 영역입니다. 아직까지는 말이죠. 둘째로 AI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에서 학습한 패턴을 재조합하는 거는 잘하는데 진정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혁신적인 아키텍처 설계나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은 여전히 인간의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이건 역시 아직까지는 말이죠. 네. 셋째로 코드 품질과 보안 측면에서 AI가 생성한 코드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합니다. 스택 오플로 조사에 따르면은 AI가 생성한 코드의 31%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은 사실 상당히 빠르게 수정 보완되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데는 사실 개발자보다 법률 지식을 갖춘 AI가 검토하는 게 더 방대한 지식으로 좀 정확히 알려줄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거, 구체적 법조항 같은 거는 모르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이런 AI 시대에 경쟁력 있는 개발자가 되려면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까요? 첫째로 문제 적용 능력입니다. AI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는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는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아까 자연어로 결과물을 바로 만들어내는 도구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자연어로 말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글의 엔지니어인 제프 딘에 따르면은 AI 시대에는 문제를 잘 정의하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잡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명확한 기술적 문제로 변환하는 능력, 이거는 아직까지는 AI가 정확히는 대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AI 도구 활용의 전문성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AI 도구를 활용하는 걸 넘어가지고 이를 좀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중요해졌습니다. 프로포트 엔지니어링, AI 출력물의 검증, AI와 효과적으로 협업하는 워크플로우 구축 같은 이런 스킬들이 차별화 포인트가 됩니다.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AI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개발자 생산성은 그렇지 않은 개발자보다 최대 55% 높다고 합니다. 맥킨지는 55%라고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 3배에서 4배 이상 높다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AI를 아예 쓰지 않는 개발자도 여전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비해서 실제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은 정말 개발 속도가 월등히 빠릅니다. 그리고 같은 AI를 쓰더라도 효과적으로 프롬프트를 만들어 쓰는 분들과 단순히 요구 사항만을 입력해서 결과물을 활용하는 분들과의 격차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시스템 설계와 아키텍처 역량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개별 코드 작성은 AI가 도울 수 있는데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는 여전히 인간의 영역입니다. 확장성, 보안, 유지 보수성을 고려한 아키텍처 설계 능력 같은 부분인데요. 사실 이거는 좀 빠르게 AI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AI가 지금 잘 못 따라오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인풋 데이터의 한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방대한 걸 다 집어넣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인데 음, 제 생각에는 이제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내가 뭐 동시 접속자 몇 명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알아서 인프라에 쫙 뿌려주는 그런 류의 서비스들이 이미 나왔을지도 모르겠네요. 만들기가 어렵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CTO인 베르너 보겔스는 AI가 코드를 작성하더라도 그 코드가 어떤 시스템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설계하는 능력은 여전히 핵심 역량이라고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중심 역량입니다. AI가 기술적 작업을 보조할수록 개발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협업 능력, 비즈니스 이해도 같은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스택 오플로 조사에 따르면은 채용 담당자들이 꼽은 개발자의 가장 중요한 역량 1위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었습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도 이전에 꽤 여러 번 강조하는 영역이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실제 제가 면접을 볼 때도 늘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사례에 대해서 본인만의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 가시기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과제나 부트캠프에서 어떤 걸 할 때 협업이 잘 안 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일을 잘 풀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되게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AI 시대에 좀 유리한 개발 분야가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분야도 좀 시대에 따라서 약간 좀 유행을 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뭐 인베디드 같은 거 좀 유행이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또 웹이 유행이었다가 이제 AI의 유행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유행이 다가오고 있다기보다는 이미 다가왔습니다. 네.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AI나 ML 인프라 개발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모델 자체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엔지니어의 역량이 중요해졌고요. 이런 분들을 위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AI 모델을 만든다는 행위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GPU 인프라나 그런 인프라들을 얼마나 좀 엔지니어들이 쉽게 빠르게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에 좀 회사의 역량들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번에 딥시크 사례를 보면서도 잘 알 수 있다시피 그래서 그런 인프라적인 부분들 기존의 데브옵스에서 조금 더 발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LOps나 분산 시스템 설계, AI 모델 최적화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개발자분들은 지금 현 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막론하고 늘 빠지지 않는 보안 그리고 프라이버시 엔지니어링 영역도 있습니다. AI 시스템의 보안과 프라이버시는 아마 앞으로도 지금도 중요한데 앞으로는 아마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한 AI 시스템 구축,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혹은 적대적 공격에 대한 방어 이런 역량을 갖춘 개발자의 수요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특화 지식이 있는 게 좋습니다. 뭐 사실 좀 전산 전공한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오히려 불리한 측면이에요. 의료, 금융, 법률 같은 특정 도메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개발자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뭐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법률 쪽을 좀 해봤고 그리고 의료 쪽은 예전에 약간 곁에서 보기만 했었거든요. 네, 보니까 음,
기본 개발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수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취업을 위해서 뭔가 좀 차별화 전략을 좀 제가 알려드린다면은,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포트폴리오 만드신 거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CRUD 하는 것들 해가지고 뭐 웹페이지, 무슨 뭐 예약 페이지 만들고 이런 것들 아마 포트폴리오로 많이 만드셨을 거예요. 아니면 뭐 지역 위치 기반의 뭐 예약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네.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오히려 그런 거에다가 AI를 통합시키는 거를 더 선호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거라도 LLM 붙여가지고 뭐 콜 해가지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결과물로 보여주게 했다. 이런 식의 AI 통합, 시스템 설계, 성능 최적화 같은 거를 강조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 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회사들마다도 AI에 대한 이해도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뭐 AI를 좀 깊숙이 아는 그런 회사라면은 이거 뭐 단순히 API 플러스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격하할 수도 있는데, 또 AI를 아직 제대로 접하지 못한 이런 사람이면은 괜찮다 이런 사람이면은 이런 식의 반응을 또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 도구는 좀 여러분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VS 코드라든지 이런저런 IDE들 도구를 좀 단축키도 다르고 원활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GitHub 코파일럿이나 챗GPT 같은 이런 것들, 아니면 커서나 그런 IDE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고급 사용법을 익히고 이를 활용한 개발 경력을 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차가 제일 많이 나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그런데 이게 또 개인차가 워낙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잘한다라고 딱히 그러니까 수준을 매기가 평가를 매기가 애매한데, 자신만의 그런 노하우나 방법을 만들어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들 좀 많이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갑자기 말하려니까 제가 원고가 없었어가지고 네. 보통 일단 먼저 절차를 먼저 만들어내라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있으면 좋을지를 먼저 만들어내라. 그리고 이 절차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라. 어, 예, 보통 TDD를 약간 시키는 느낌이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단계별로 해결하는 코드를 짜라.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뭐 그런 식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스킬들을 잘 익히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개발 쪽으로 이미 들어오셨으니까 지속적인 학습 습관은 필수입니다. AI 기술은 사실 저도 따라잡기 너무 힘들어요. 네, 정말 하루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나와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는 생각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진짜 그 다음 주쯤 되면은 어디선가 발표해요. 비슷한 걸 갖다가. 네, 그렇게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좀 지속적인 학습 습관이 중요합니다. 뭐 AI 관련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던 커서를 이용해서 뭐 비행기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뭐 몇만 달러를 벌었다 이런 분 계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거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커서에다가 직접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그걸 좀 찾아보시고 직접 커맨드를 넣어 보시면서 코드를 만들어서 클론 코딩이라도 해보시면은 배우시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뭐 지금까지 AI 시대의 개발자들이 갖춰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 제 개인적으로는 AI 시대는 개발자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개발하시면서 개발 쪽이 이렇게 세상에 관심을 받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요새 뭐 너도나도 AI로 한번 개발할 수 있다 이러면서 좀 다들 관심도 많이 집중이 되고 활용성도 많이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반복적이고 단순한 코딩 작업은 사실 AI가 빠르게 대체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복잡한 문제 해결이라든지 시스템 설계,
특히 비즈니스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작업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한 5년까지는, 네, 5년 뒤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AI를 위협으로 보지 말고 강력한 도구로 활용할 줄 아는 개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개발자를 위한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